그 산은 지도에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곳이었다. 강원도와 경기도의 경계에 걸린 해발 900m 산악지대. 정식 등산로에서 불과 수십 미터만 벗어나도 휴대전화 신호는 끊기고 길이라고 부를 수 없는 급경사의 흙길과 바위, 빽빽한 나무들만 이어졌다. 햇빛은 낮에도 숲 바닥까지 닿지 않았고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 사이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가 울렸다. 인근 마을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그곳을 사람을 돌려보내지 않는 산이라 불렀다. 이유를 묻으면 누구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그 산에 들어간 사람은 예전과 같은 상태로는 내려오지 않는다는 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은 계속 사람을 끌어들였다. 약초꾼, 사진가, 등산객, 혼자 캠핑을 즐기던 사람들까지. 그리고 가끔 그들 중 일부는 돌아오지 않았다.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수색은 이루어졌지만 험준한 지형과 잦은 기상 악화로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다. 결국 대부분의 사건은 산악사고 추정 혹은 자발적 가출이라는 문구와 함께 종결됐다. 기록은 남았지만 기억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다. 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22년 늦가을이었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무너진 임도를 복구하기 위해 산림청 소속 정비인부 2명이 현장에 투입되었다. 이들은 산 중턱의 사면을 정리하며 흙과 돌을 걷어내던 중 주변과 확연히 다른 흙더미 하나를 발견했다. 낙엽은 온 산에 무질서하게 쌓여 있었지만 그 지점만큼은 이상할 정도로 평평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손으로 정리한 것처럼 작은 돌과 마른 나뭇잎이 고르게 얹혀 있었다. 가장자리에는 신발로 여러 차례 밟아 다진 듯한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처음에는 불법 투기물이나 야생동물 덫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삽을 넣는 순간 흙과는 전혀 다른 둔탁한 감촉이 전해졌다. 인부 한 명이 다시 삽을 들어 깊이 찌르자 썩어가는 천조각이 걸려 올라왔다. 불길함을 느낀 그들은 흙을 조금 더 걷어냈고 곧 사람의 뼈가 모습을 드러냈다. 작업은 즉시 중단되었고 현장은 통제되었다. 경찰과 국과수가 도착하면서 그곳은 더 이상 단순한 산속 공터가 아닌 범죄 현장이 되었다. 그렇게 발견된 것은 관도, 표식도 없는 얕은 임시 무덤이었다. 깊이는 성인 허벅지 정도에 불과했고 시신은 천에 감싸진 채 반듯하게 누워 있었다. 주변에는 재를 지낸 흔적도 나무 토막이나 돌로 만든 표시도 없었다. 마치 누군가가 급하게 그러나 매우 신중하게 만든 자리처럼 보였다. 특히 눈에 띈 것은 얼굴 부분이었다. 몸통에 비해 얼굴 쪽만 유독 여러 겹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고 천은 쉽게 풀리지 않도록 복잡하게 매듭지어져 있었다. 외상 흔적은 거의 없었다. 칼에 찔린 자국도 총상도 명확한 타박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뼈의 배열도 비교적 온전했고 사지가 부러진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부패는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지만 누군가 폭력을 행사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는 없었다. 국과수는 즉각적인 사인 판별이 어렵다는 소견을 냈다. 수사팀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시신의 자세였다. 손목과 발목 어디에도 결박 흔적이 없었고 끌려온 흔적이나 저항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시신은 옆으로 틀어지거나 웅크린 모습이 아니라 지나치게 단정하게 누워 있었다. 마치 누군가 억지로 묻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자리에 누운 뒤 누군가가 흙을 덮어준 것처럼 보였다. 이 설명은 공식 보고서에는 적히지 못했지만 현장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다. 신원 확인은 쉽지 않았다. 지문은 이미 훼손되어 있었고 휴대전화나 지갑, 신분증 같은 소지품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신발조차 없었다. 주변 반경을 넓혀 수색했지만 개인을 특정할 만한 물건은 나오지 않았다. 국과수는 성별을 남성으로 추정했고 치아 상태와 뼈의 마모 정도를 근거로 성인을 넘긴 지 오래된 인물로 판단했다. 사망 시점은 최소 6개월 이상 지난 것으로 보였다. 이 한 구의 시신은 그렇게 장기 미제 실종 사건 목록 속으로 들어갔다. 담당 형사 박진수는 최근 5년간 이 산 일대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 기록을 다시 들춰보기 시작했다. 서류는 두꺼웠고 대부분은 간단한 종결 보고서로 끝나 있었다. 하지만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던 중 묘하게 반복되는 진술이 눈에 들어왔다.
실종자 대부분이 사라지기 전 가족이나 지인에게 비슷한 말을 남겼다는 점이었다. 밤에 누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내 이름을 정확히 불렀다.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다. 그 중에서도 박 형사의 시선을 붙잡은 인물이 있었다. 34세 남성 김도현. 평범한 회사원이자 산악동호회 회원이었다. 그는 실종 전날 동생에게 짧은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나 산에서 이상한 걸 봤어.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김도현은 그 말을 남긴 다음 날 혼자 산행을 나섰고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마지막 휴대전화 신호는 공교롭게도 임시 무덤이 발견된 바로 그 골짜기 인근에서 끊겨 있었다. 국과수의 정밀 감정 결과는 사건을 더 이상한 방향으로 몰아갔다. 시신의 폐에서 소량의 흙이 검출되었는데 그 흙의 성분이 임시 무덤 주변 토양과 일치하지 않았다. 단순한 오차가 아니었다. 광물 조성과 유기물 비율이 확연히 달랐다. 이는 김도현이 그 자리에 묻히기 전에 다른 장소에서 숨을 거두었을 가능성을 의미했다. 그렇다면 누군가 시신을 옮겼어야 했다. 하지만 주변에는 시신을 운반한 흔적이 전혀 없었다. 드래그 마크도 끌린 자국도 없었다. 발자국 역시 마찬가지였다. 무덤 주변에서 발견된 발자국은 단 하나, 성인 남성 한 사람 분뿐이었다. 묻고 나간 흔적도 없었다. 마치 한 사람이 와서 그대로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이상함은 그것뿐이 아니었다. 시신이 놓여있던 방향은 우연이라 보기 어려울 정도로 정확했다. 해가 지는 방향, 산의 음지 쪽을 정면으로 향하고 있었다. 현장에 있던 한 수사관은 누군가 일부러 그 방향을 잡은 것 같다고 말했지만 공식 기록에는 남기지 않았다. 기록으로 남기기에는 너무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이었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결국 마지막 수단으로 현장 인근에 설치된 산불 감시용 CCTV를 확보했다. 오래된 장비였고 화질은 심각할 정도로 낮았다. 밤에는 형체를 구분하기도 힘들었다. 하지만 사건 추정 시기와 겹치는 날짜의 새벽 한 장면이 반복 재생 요청에 걸렸다. 카메라 화면 속에는 남자 한 명이 산길을 걷고 있었다. 등산복 차림, 배낭을 맨 모습. 그는 분명 혼자였다. 그런데 걷는 모습이 이상했다. 몇 걸음마다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허공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누군가의 말에 대답하듯 아주 자연스럽게. 영상 속 남성은 갑자기 웃었다. 소리는 없었지만 입꼬리가 분명히 올라갔다. 그리고 화면에는 잡히지 않는 무언가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행동은 인사처럼 보이기도 했고 허락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잠시 후 그는 등산로를 벗어났다. 원래 등산객이라면 절대 들어가지 않을 방향이었다. 급경사와 낙엽, 바위가 뒤엉킨 숲속. 카메라는 더 이상 그를 따라가지 못했다. 하지만 화면 밖으로 사라지기 직전 남성은 갑자기 멈춰섰다. 그리고 땅을 가리켰다. 그 동작은 너무 분명했다. 우연이나 착각으로 넘길 수 없을 정도였다. 손가락 끝이 정확히 아래를 향했고 고개도 함께 숙여졌다. 마치 누군가에게 여기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DNA 결과가 나왔을 때 수사팀은 이미 어느 정도 예감하고 있었다. 임시 무덤의 주인은 김도현이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끝내 설명되지 않았다. 외상 없음, 독극물 없음, 명확한 질식 흔적도 없었다. 국과수 보고서에는 단 한 줄만 남았다. 사인 미상. 사건은 그렇게 종결되었다. 언론에는 짧은 기사 하나만 실렸고 며칠 지나지 않아 사람들의 관심에서도 사라졌다. 하지만 수사 기록의 부록에는 공식 문서에 남길 수 없는 메모들이 따로 보관되었다. 시신은 스스로 누운 자세로 안치된 것으로 보임. 타인의 개입 흔적 없음. 현장 분위기 설명 불가. 사건이 끝난 뒤 박진수 형사는 개인적으로 다시 그 산을 찾았다. 공식 일정도 보고도 아니었다. 그는 그날의 현장을 직접 다시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임시 무덤이 있었던 자리 근처에 섰을 때 그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주변이 지나치게 조용했다. 바람 소리도 새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마치 산 전체가 숨을 죽인 것처럼. 그때 아주 낮은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바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다. 박진수.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분명히 그의 이름이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무전기도 꺼져 있었고 휴대전화는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 소리는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에서. 여기야. 박 형사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김도현의 음성 메시지가 떠올랐다.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그날 이후 박 형사는 그 산 근처에 가지 않는다.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다만 술에 취했을 때 그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그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야. 그냥 눕게 하는 거야. 현재도 그 산에서는 해마다 한두 명씩 실종자가 발생한다. 대부분은 사고로 처리되거나 흔적 없이 사라진다. 그리고 가끔 등산객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떠돈다. 그 산에는 사람이 오기 전부터 이미 자리가 정해진 무덤이 있다는 이야기.